격전지에서도 해리스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어도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 여론조사까지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본투표 들어갔을 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트럼프 관련돼서 참 미스테리가 많죠. 트럼프는 뭐 자고 일어나면 딴소리하고 딴소리 하는데 안 물어봐요. 왜 입장을 바꿨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도 협상을 해서 같이 맞춰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실리만 참기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어떤 그런 전제는 좀 뒷전으로 해놓고 북한과 접촉하는데 만남에만 뭐 치중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니까. 네, 다행히 1부는 저희가 훈훈하게 또 슈퍼챗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잠깐 좀 해볼 텐데요. 미국 대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한 열흘 남짓 좀 남은 것 같은데 11월 아마 5일이죠. 네,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워낙 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이런저런 직간접적 영향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혹은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의 미국 대선 특집 코너죠. 필미라고 전 워싱턴 특파원 김필규 기자 주도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 미국물 덜 빠졌습니다. 예, 아직 2달 겨우 지났기 때문에 미국 느낌 살아있죠. 예, 아직도 현장 감각 여전히 남아있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전문적인 이야기 나눠주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게요. 네. 뭐 근데 조금 지겨운 감도 있고요. 이제. 지난번 대선도 귀신같이 맞으셨고요. 제가요? 네.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JTBC 미국 대선 특집 방송에 나와주셔가지고 지난 대선 때 그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인사이트 얘기 많이 해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실까봐 저희가 트럼프 후보도 모셔왔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 Hello, Korea. I love hamburger. 좋아합니다, 햄버거. 네, 햄버거. I had Harris. 빠라빠빠빠. 네, Thank you, Harris. Korea. 네. 장르만 여의도 구독 눌러주세요. 밑에 검은 건 뭐예요? 섀도우. 아니 가면이 좀 올라갔어 지금. Thank you. 가면이 좀 내려주세요. 자, 얼굴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가려주시고. Thank you.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하고요. 미국 대선 지금 양 후보가 아주 입들이 오늘 저희 일부보다 훨씬 더 거칠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육두문자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뭐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트럼프의 변신은 정말 팔색조 같은 게 바로 이제 경선할 때만 해도 좀 본인이 품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친 언사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통합을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그 진짜 불과 몇 주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거친 언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급기야 해리스에게는 미친 여자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잠깐, 정확한 워딩을 해석하지 마시고 뭐였는데요? 정확합니다. 정말 크레이지 워먼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일에 미친 여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은 뭐. 근데 예전에도 트럼프는 그런 언사를 많이 했었죠. 심지어 TV 토론을 하고 있던 중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서 네스티 워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레이지 워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닌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역시도 트럼프가 이렇게 로우하게 가도 나는 하이하게 가겠다라는 전략을 그동안 이제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 막판이 돼서 많이 좀 진흙탕이에요? 예, 진흙탕이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리스 역시도 이제 독재자다. 그리고 파시스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거친 언사를 내보고 있습니다. 지능이 낮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능은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에게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능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IQ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하는 게 대선에서. 과연 또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뭐 재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좀 추격하는 후보가 좀 거칠거나 적극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다른 일반적인 선거에서 많잖아요. 예. 왜냐면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앞서간 후보가 보통은 약간 좀 그래 뭐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 정도 이제 넉넉하게 가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서로 다 물어뜯고 있는 거는 양쪽 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 누가 한쪽이 여유 있게 이기고 한쪽이 막 쫓아가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선거 방식이 달라질 텐데 좀 그렇지는 않고 워낙 초박빙이고요. 네. 뭐 워낙 지금 뭐 또 트럼프는 트럼프 하는 식대로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선거 운동을 하는 중이고 네. 사실 해리스의 선거 운동이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들이 많은데 네. 일단 해리스가 이제 7월달에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토론회를 망치고 나서 해리스로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8월달에 후보 수락 연설하는 전당대회까지도 잘 지나갔고 네. 가장 잘 지나간 거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9월 10일 날 했던 트럼프와의 TV 토론회였는데 네. 나름 선방했다고. 그럼요. 예, 예, 가서 예. 먼저 가서 악수도 하고 예.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위험성도 감수하면서 다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9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현재 한 말 되는 시점까지 한 달 반 정도를 굉장히 좀 까먹었어요. 모멘텀을 까먹었는데 네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단 트럼프는 아는 후보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2015년 뭐부터 나와서 2016년에 당선돼서 전직 대통령 4년도 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 4년도 했고 네. 전직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뭐 트럼프의 영향력 네. 등등 그래서 계속 잘 알아왔던 예능 후보인데 프로도 나왔었고. 그럼요. 예. 해리스 후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유권자들 사람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아는 후보가 되도록 각인을 시켜야죠. 어필을 잘 해야 되는데 예. 해리스 후보의 어떤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뭐 너무 교과서 같은 답변만 하는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이군요. 약간 스타일이. 뭐 트럼프도 전직 공무원이니까. 네. 근데 공무원 비하발은 아니, 공무원 스타일. 네. 근데 하여튼 네. 해리스는 너무 옛날에 약간 힐러리 클린턴 생각이 좀 날 정도로 조금 재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량이랄까 뭐 한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그 쉬운 말로 네. 감동을 주는 말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자기를 아는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조금 실패하고 있는 중이어서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해리스가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근데 그 트럼프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실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 미국 최우선주의 하는 사람, 그 막말하는 사람, 뭐 거칠게 딜 잘하고 뭐 맨 처음에 세게 때렸다가 뭐 좀 깎아주고 뭐 이런 사업가 느낌, 이게 이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해리스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미지인지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유권자들한테 해리스는 또 미국에 계셨으니까 예. 2달 전까지 불과 예. 해리스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의 정치인입니까? 근데 핑계가 아니라 이 미국에 지난 4년 동안 있었지만 해리스에 대해서 정말 알기가 힘들었던 게 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래 본인을 드러내기 힘든 네, 자리이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이 없었던 게 오히려 자산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많은 실기들, 뭐 예를 들어서 물가를 너무 높였다든지 아니면 뭐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실수를 했던 게 요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이든 혼자 다 먹었구나 그냥. 그렇죠. 해리스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비난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히려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히려 그리고 부통령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것을 뭔가 더 부각시키고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저도 그 부분에서 근데 동감을 합니다. 본인은 자기는 검사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서 캘리포니아 트럼프 법무부 같은 케이스 아주 잘한다. 뽑아 달라 이렇게 또 호소했던 마케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잘하는 그 포맷이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해리스는 글쎄 뭐 이게 검사 출신이라고 뭐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트럼프를 앞에 놓고 지난번 TV 토론회 했던 것처럼 추궁하듯이. 트럼프를 앞에 놓고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혼자 설명하거나 혼자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별성 뭐 자기 어떤 뭐 존재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ABC 방송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예상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바이든과 좀 다르게 했었을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봐 줘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뻔한 질문인데 해리스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바이든을 밟고 넘어가서 이 정말 차별화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다르게 할 거야라고 보여줘도 지금 될까 말 건데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없었어요. 아니 그 해리스 굉장히 그 전에도 토론 준비도 아주 뭐 호텔에서 토론회 너무 잘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준비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가진 컨텐츠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 포맷에 좀 약해요 보면은. 왜냐면 인터뷰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토론회는 상대방이 하는 거랑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데 네. 인터뷰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은 정치인의 역량이 나오는 건데. 네. 네, 뭐 역량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뭐 좀 죄송하긴 한데 갑자기. 네. 그러다 이제 해리스 대통령 되면 어떡합니까? 네, 뭐 역량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요 시점이 참 중요한데 네. 해리스가 치고 나오지 못하니까 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미국 대통령 그 후보 경쟁은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2016년에도 2020년에도 전국 득표율이 46%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그 지지라는 거는 항상 거의 불변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어렵고 해리스가 갑자기 좀 떨어지고 해리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식고 해리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실망감이 생기는 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 많이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일단 미국 정치 연구에서 네. 제가 어차피 이제 저는 그쪽을 공부하니까 네. 조금 많이 바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미국 정치 연구에서 일반적인 결론은 선거 운동 뭐 별 효과 없다. 이미 사람들 다 마음에 정했다. TV 토론 큰 실수만 안 하면 대세에 영향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미국 정치학의 네. 일반적인 그 발견들이었는데 네. 이번 대통령 선거 통해서 보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워낙 초박빙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7개의 경합주가 네. 올 초부터 계속 그대로 유지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예. 해리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지금 해리스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응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7개 주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죠. 나머지 주들은 거의 이제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럼 7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뭐 지지도 같은 걸 쭉 살펴보면 지금 현재 스코어는 트럼프가 좀 앞서는 거예요? 예, 7개 주에서 최근에 나온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위펜하고 에조네노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미위펜, 에조네노. 어디 그 전과에 미시간- 나오는 겁니까?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 네. 펜실베니아 이렇게가 이제 러스트벨트 아. 전통적으로 격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유리한 민주당이 네네네. 유리한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벨트라고 하는 따뜻한 지역 네. 있잖아요. 애리조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네. 네바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아. 요 이제 네 곳인데 거기는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이 네. 좀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해서 이제 박빙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선거인단은 저희가 어디가 많아요? 선거인단은 펜실베니아가 제일 제일 많죠. 많죠. 여러 제일 명으로 많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조지아가 많고. 조지아. 예. 아, 그럼 3개, 4개 갈려 있지만 뭐 비슷하겠군요. 그럼 선거인단 수는 아닌가요? 선거인단 수는 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주의 하원 의원 수 예. 플러스 상원 의원 수 둘 네. 이렇게 해서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교수님.
알아요, 그 정도는. 좀. 아,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3개랑 4개 썬벨트랑 아, 네, 네, 요 네. 저 러스트벨트 비교하면 어디까지 아시는지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거짐 알아요, 거짐. 아, 거진. 예, 거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개, 4개. 거진 표준어 아닌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또 아, 네, 지금 네. 미국 대선 얘기하는데 표준어가 중요합니까? 교수 아닙니까, 교수. almost. 수급했어. 자, 그래서 지금 그 7개 주가 이제 경합주인데 네, 네. 그 중에 그러면 트럼프 앞서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러스트벨트 쪽에서는 그래도 해리스가 조금 유리했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따라잡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유세도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애리조나나 뭐 조지아 같은 데서는 이제 공화당이 좀 유리하니까 거의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하고 같이 합동 유세를 나갔거든요 해리스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최근 나온 조사에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그러니까 나온 그 여론조사들을 자신들의 어떤 로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네네네네네. 서비스인데요. 네. 거기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 간단하게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픽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오. 일단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에 훔쳐온 거예요. 아, 인용. 인용.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간색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다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다? 예. 7개 다? 예,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아직도 이제 격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래들리 효과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브래들리 그러니까 이펙트죠. 예, 이제 그게 이제 198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때 이제 나왔던 네. 이야기인데 흑인 후보가 나왔어요. 흑인 네, 이제 네. 시장 LA 시장 출신의 흑인 후보가 브래들리가 나왔는데 예.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뽑았다 투표했다라고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투표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 사람들이 백인들이 특히 내가 흑인 시장에게 이렇게 실험적으로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진보적으로 표를 줬다라고 했는데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전지에서도 해리스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어도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 실제 여론조사까지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본투표 들어갔을 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좀 앞서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조차 해리스가 좀 뒤지는 걸로 나오면 사실상 끝난 게임 아니냐? 그렇죠. 아. 특히나 이제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 그 러스트벨트죠. 예. 거기는 백인 비율이 또 굉장히 높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미시건 제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제가 또 거기 한 살다 왔잖아요. 아, 미시간 출신입니다. 한 3년 가까이 어. 미시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네, 미시간 영어입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답할 때는 해리스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혹은 뭐 최초의 최초는 아니겠구나. 유색인종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게 더 맞는 거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다 생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 투표장 가서 도장 꽝 찍을 때는 트럼프로 쓱 늘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거라. 다른 사람을 트럼프를 뽑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투표소를 안 나가는 거죠. 아, 나는 그렇죠. 지지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음. 투표소까지 내가 굳이 나가서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은 워낙 이제 자꾸 복잡해지는 게 네. 말씀하신 브래들리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LA 가보시면 그 탐 브래들리 국제공항 그 브래들리가 그 브래들리예요. 그 브래들리가 이 브래들리거든요. 네. 보통 친구들은 브래드라고 부르죠.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브래드 아닌가? 네. 콜미 브래드 그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건 저못 알아듣고 있네. 그 브래들리 효과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네. 또 어디 이제 뭐 같이 이제 H를 가지고 이제 그 라임을 붙여서 히든 해리스라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히든 해리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고 네. 흑인이고 아직 미국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사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트럼프 편을 너무 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네네. 해리스 편을 좀 들어야 아, 되겠습니다. 중도로 갑니까? 네네. 네. 편든다고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네. 제 개인의 어떤 마음의 개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좋습니다. 네네네. 히든 해리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성이고 흑인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미국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뭐 흑인이 여성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는 안 되겠으니까 해리스를 찍는 이렇게 되면 뭐 샤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뭐 반대말 같은 말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얼마나 될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사실. 근데 워낙 이번 미국 대선은 정말 하여튼 전례 없는 새로운 네네.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를 예. 왜냐면 이제 아주 박빙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자들 혹은 뭐 유색 인종이라고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컬러들이 아마 이번 선거를 결정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이 해리스가 이 유색 인종 혹은 뭐 저 흑인이나 아니면 저 남미에서 온 사람들 혹은 뭐 아시안계에게 잘하고 있느냐, 저는 그 어필을 못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분석이죠. 교수님? 예,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비슷한 연장선상 내가 얘기할 때 딴 생각해요. 네네. 뭘 적고 중요한 얘기인데. 유색인종 말씀하셔서.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어서 있었던 궁금증인데 제가 지난 3월에 네. 여기 이제 돌아오기 전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흑인 보수 연맹이라는 그 행사에 네. 연맹이 하는 꽤 아주 크지는 않은데 네. 흑인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 성향이 많고 그런데 흑인도 거기 이제 자수성가한 뭐 기업인들, 뭐 종교인들 뭐 위주로 해서 흑인 보수 연맹인데 거기 이제 트럼프가 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그 흑인들의 지지가 상당했어요. 정말 오. 그 트럼프를 그 네. 지지하는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네네. 대단했고 근데 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트럼프가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도 예. 진짜 야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여기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백인들 얼굴은 안 보이고 흑인들 얼굴만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와. 막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되면서 이제 그 머그샷이라는 거 찍잖아요. 네. 머그샷 찍은 거 가지고 이제 그게 티셔츠에도 프린트 돼가지고 이제 팔리고 그랬으니까 야 너희들 지금 흑인들 내 머그샷으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민자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너무 이민자 정책을 느슨하게 해서 너희들 흑인들 직업 그러니까 블랙잡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있다. 그 블랙잡이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민자들이 하는 거 블랙잡이라는 건 결국 이제 좀 뭐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3D 업종에 뭐. 3D 업종이라든지 네. 그런 걸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트럼프의 성향 같은 거는 필요가 없고 나는 정말 민주당이 싫고 바이든이 싫은 그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색인종 흑인들 네네네. 중에서도 그런 집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나오고 있죠. 흑인 라틴계 남성들이 주로 남성 위주로 네.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트럼프 지지하는 쪽으로 네네네. 많이 쏠리고 있다. 근데 그러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트럼프 그때 1월 6일 의회 폭동에도 이제 주동을 했고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또 유명한 그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리더도 엔리케 타리오라고 그 라틴계 그러네요. 예, 히스패닉 라틴계 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라틴계와 흑인계, 유색인종 쪽에서 과연 진짜 해리스가 몰표를 받아도 모자랄 텐데 과연 이번에 그럴 수가 있겠나.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일단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조금 이제 낮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들 안 나올 뿐더러 아주 그 미묘한 것들을 잘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의 현재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히스패닉들은 어쨌든 들어와서 시민권 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새로 더 유입되는 히스패닉들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서로 일자리 경쟁을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트럼프가 굉장히 잘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민자 좀 막아주는 정책이 히스패닉계들한테도 더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느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이번엔 들으셨죠? 제 얘기.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정치형의 아이콘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트럼프 관련돼서 참 미스테리가 많죠. 그러니까 네. 뭐 해리스만 해도 뭐 펜실베니아에서 프래킹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뚫어서 하는 그 천연가스 뭐 발췌 이런 거를 뭐 네. 예전에 반대했다가 지금 찬성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왜 입장을 바꿨냐라고 그렇게 많이 추궁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뭐 자고 일어나면 딴소리하고 딴소리 하는데 네. 뭐라고 안 물어봐요. 매일매일 왜 입장을 바뀌어요. 바꿨냐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네. 일단 좀 가벼운데 네. 일단 그거를 틈타서 트럼프는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또 트럼프의 어떤 그 막말 같은 거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좀 느끼고 뭐 이런 구조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트럼프가 아무리 이상하고 험한 말을 해도 트럼프 유권자들은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그런 걸 하겠어?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뭔가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의 특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아까 이제 유색인종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했던 게 유색인종이 맞고요. 피플 오브 컬러라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처음 이제 소위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배경에는 이라크 전쟁 실패, 그 다음에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말 잘하고 뭐 연설 잘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2008년 미국 대선 상황이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공화당을 추궁하는 거, 금융 위기 터진 거에 대한 공화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유색인종 후보였지만 2008년에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해리스한테는 불리한 환경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물가가 안 내려가고, 근데 국경 위기라는 거는 사실 리더십 위기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건 국경을 잘 못 지키는 대통령,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통령 그렇죠.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그 증가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누적 물가는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비쌉니다. 진짜.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때 뭐 예를 들면 우유 뭐 하나에 6달러 했으면 지금 4달러 정도로 내려왔는데 트럼프 때는 2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6달러에서 4달러 내려준 바이든이 고마워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트럼프 때는 2달러였는데 왜 아직도 4달러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번 대선 중요한데 1980년 미국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유권자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44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미국 대선을 치러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왜냐면 대부분 다 그 무슨 뭐 실업률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란 건 근데 우리가 진짜 피부로 마트 갈 때마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마침 우리 또 바로 2달 전까지 살다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이티브 피부로 느끼는 미국의 물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니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이제 정프로가 미국 생각 나느냐 뭐 이런 게 했을 때 아직 생생하게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과 한 넉 달 전이었나요, 교수님하고 그 워싱턴의 이제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둘이 먹으면 거의 100불 나오지 않나요? 100불 나오면 뭐 둘이 먹었는데 13만 예, 13만 원, 14만 뭐 원 드신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니까 뭐 아니 스테이크랑. 아니요, 뭐 햄버거하고 뭐 일반적인 각자 거에다가 단품. 예, 각자 단품. 각자 단품. 호텔에서 물론 이제 뭐 맥주 한 잔은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시키고 이제 팁 주고 그럼 둘이 먹어도 이제 100달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느끼지만 이제 많은 그 선거 전문가들이 또 누가 될 것 같냐, 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결국은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항상 주유소마다 이제 적혀 있잖아요. 딱 보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앞자리가 2달러가 찍히느냐, 갤런당 뭐 2달러가 찍히느냐, 3달러가 찍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물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해리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혼자 외롭게 싸우는 여성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여성이 아니죠. 혼자 있는 여성하면 싱글 레이디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비욘세가 텍사스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미넴이 맞아요. 지난번에 그쵸. 해리스를 지지했었죠. 예. 긴 마케팅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렇게 해리스를 또 후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해리스의 이런 마케팅 이게 유효한 겁니까? 연예인들은 대체로 좀 해리스 민주당 쪽이 많죠. 아무래도 뭐 할리우드나 뭐 연예계는 다 보통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좋은 그 지인 마케팅 오늘 참 재밌는 단어 말씀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역효과만 날지. 역효과란 뭐? 역효과란 건 뭐냐면 워낙 얼마나 해리스 본인 가지고 안 되면 친구들을 자꾸 오바마 동원하고 미셸 오바마 동원하고 비욘세 동원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오바마가 나와서 이제 지지 유세한다고 미국 유권자들이 오바마 나왔어 해리스 찍어야지.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빛이 안 날 수도 있죠. 네, 해리스가 말 못하고 해리스가 약한 후보라는 거를 오바마가 막 나와서 너무 멋있게 해주면 네. 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호감도 쫙 올라가면 예. 철을 봤는데 후보는 여전히 해리스고. 예. 저럴 바에는 오바마가 나오지. 그러니까요. 예, 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게 생각이 들죠. 좋은 예. 마케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진짜 잘하는 진짜 강한 후보가 있을 땐 차라리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뭐 우리 저 후보님 사람도 도와주시네. 응원하네. 막 그거는 이거. 플러스인데 조금 후보가 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 빛나는 스타들이 막 나오면 그 후보가 죽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이제 해리스를 지지를 원래 이제 민주당 전설적인 브루스가 누군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락커예요. 예 그리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전설적이에요? 뭐 브루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 그 대표곡이 Born in the USA. 맞습니다. 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진가를 한번 발휘합니다. 아, 역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아닌가 그게? 그렇죠. 그 이제 제목하면 예 네. 교수님은 아니시고 그 제목은 그렇다는 절 보고 건데.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지하고 그래서 네. 지지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세장에서 이제 공연도 해주고 그랬는데 네. 와 그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면 정말 확실히 좀 영향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2016년 클린턴 그때 나왔을 때도 네. 역시 뉴욕에서 선거 당일에도 막 연주를 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하지만 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교수님이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네. 이미 미국 선거에서는 30%는 서로 다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15% 정도가 좀 주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또 사이에는 한 10% 정도는 아예 진짜 완전한 부동층인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지 되는데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비욘세라든지 그걸 좋아하는 팬층은 글쎄요 이미 해리스를 또 그리고 민주당을 이미 좋아하고 있는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오바마가 와서 또 연설을 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또 그런 층이다. 네, 네, 뭐 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근데 그 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국민 가수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뭐 여기 앉아서 뭐 미국 다선 얘기하지만 예. 거의 미국 다선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오늘 한 얘기가 검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 얘기 30분 동안 들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네. 그런가요? 네, 네. 검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가능성을 열어두는군요. 효과가 왜 있냐면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그 저기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그 다음 날 네. 이 미국 젊은층 유권자들 가운데 미국은 투표하려면 네.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등록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젊은층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나 이번에 투표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문화 거기는 대통령이네요. 문화 대통령.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네. 나머지 뭐 오바마나 이런 정치인들 뭐 비욘세 뭐 하여튼 저 집사람이 비욘세 좋아하는데 비욘세가 불필요한 효과 정보였던 것 있을지는 네. 너무 TMI입니다. 그거 왜 알려줍니까? 네. 우리한테. 아, 교수님 제 사람 듣고 있기 때문에 아, 교수님 그래요?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예. 저 브루노 마스 좋아합니다. 브루노 마스면 이번에 저 아파트. 네, 아파트 예. 네네네. 아시죠? 그럼요. 네, 네. 로제. 로제. 예. 예. 노잼이라는 줄 알고 지금. 로제요? 큰일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예, 맞긴 하죠.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트럼프 되면 그다음에 해리스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인지 그거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당장 걱정은 방위비 그다음에 수출할 때 관세 엄청 때릴 것 같고 하여튼 우리한테 네, 돈 네. 많이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임기는 4년이 다다. 더는 못 나온다. 뭐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면 뭐 네. 4년 후에 또 재선할 수 있고 뭐 그렇죠. 8년까지도 갈 수 있고 한데 예, 예, 이 사람이 이미 4년 했으니까 그렇죠. 4년밖에 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예. 혹시 그 제도적인 논쟁은 없는 건가요? 그래도 4년 이미 했고 쉬었다가 다시 4년 한 거니까 아니, 또 할 수 근데 있다. 수정헌법 22조에 보시면 너무나 예. 명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는 게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할 수 없다. 없다. 아, 그게 이제 루즈벨트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죠? 뭐 많이 하셨네. 1951년. 그렇습니다. 한 줄 이거 네. 배워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오,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예. 네. 트루만 때. 트루만 네. 대통령 트루만 때 누구예요? 통과된. 네.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트럼프 4년 한줄 임기 동안 배워왔다니까요. 네. 임기 첫 해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 중국과의 관세 전쟁 해야죠. 음. 우크라이나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국경 위기 해결해야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등등 해야죠 해서 만일에 임기 첫 해가 사실은 그 두 번째 당선된 대통령한테는 소위 어떻게 보면 황금 기간이고 거의 유일한 좀 기간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과연 꺼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네. 또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해리스가 당선되거나 상관없이 미국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년 어젠다는 이제 트럼프가 2017년 말에 통과시킨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네. 이거를 과연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완전히 거기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 문제까지 건드리기에는 임기 첫 해는 조금 정신없다. 복잡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10% 일괄 관세 이런 거는 네. 제가 경제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이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다 10% 관세를 맞으면 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 60% 관세 부과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별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 네. 10% 일괄 관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명령으로 할 텐데 미국 국내 그 법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행정명령으로 하는 10% 일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의회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연방 판사가 이거를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 일괄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조금 더 트럼프가 되더라도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올해 2월에 좀 의미 있는 칼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트럼프를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올해 2월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대해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면서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확 올리기 전에 이제 앞으로 다음 해에 있는 것을 다음번에 하는 그 특별협정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다음 방위 분담금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죠. 네. 다음 분기까지. 근데 이제 그 칼럼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그 이전 그 트럼프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해준 이야기인데 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트럼프를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다. 트럼프가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네. 오히려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거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받아냈을 수십억 달러를 지금 부자 나라 한국이 이거를 그냥 갈취한 거다. 네. 머니머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더 큰 재앙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제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자찬으로 갑니까? 예.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방금 이야기한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네. 그러면서 방위분담금 재협상 할 거다. 이제 네. 그 얘기가 나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인 얘기에 본인이 소름 돋아요. 예. 김 기자가 말이 변했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여기 장르만 여기도 오고 나서 네.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 좀 베린 느낌이 좀. 네. 근데 아니 좀- 머니머신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저는 좀 반론을 뭐 제기해야 또 여기 오는 보람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일반 군중 집회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잘. 네, 네. 아. 그러니까 무슨 어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무슨 네. 뭐 언론 뭐 인터뷰 이럴 때 대담 얘기를 이런 하는데 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요번 저 처음에는 뭐 이거 굳이 뭐하러 하나 트럼프가 되면 다시 하자고 할 텐데 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비교적 잘 된 거는 11차 10차 때 우리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물가 상승률에다 연동해라. 네. 국방비 상승률 말고. 근데 이걸 이번에 이뤄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승률도 좀 줄어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게 우리 국회 그 비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날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그 전에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해 놓으면 네. 뭐 너무 좀 뭐 낙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미국 관점에서 보면 의회가 못 박아 놓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협상을 혹시라도 새로 하게 될지라도 네. 트럼프 쪽에다가 이거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비준했다. 우리 못 움직인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지연 전략 같은 걸 피면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짜리 대통령이니까 네. 뭔가 조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추측하고 뭐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 네, 사실 네. 트럼프 말고는 아.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시비 거는 미국 내 워싱턴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교수님 그 질문 하나만 여담으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집권을 하면 스미스 특검은 2초 만에 내가 해고시킬 겁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네.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특검을 해고시킬 그럼요,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미국 그 사법부 저기 그 법무부랑 이제 법무부가 자기 이제 그 관할에 자기 이제 있으니까. 장관이 되는 네. 거니까 예. 네. 관할이니까 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아, 뭐-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사법 리스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더군다나 끝난 이제 것 미국 같고, 연방대법원에서 그죠? 나온 그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때문에 아, 네, 뭐 처벌하기는 트럼프가 어렵고. 뭐 지더라도 네. 사법 리스크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네. 보는 게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두 전문가께서 놓친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자 미국의 대통령은 1기에선 그러니까 첫 번째 당선됐을 때는 업적을 만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 임기에서는 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책적, 정치적인 가치. 왜? 더 이상 못하니까. 첫 번째 임기 때는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서 두 번째 되려고 하고 두 번째 됐을 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공장 막 지어? 그거는 아니란 걸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뭘 할 거냐? 달러가 다시 전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이거를 만드는데 트럼프는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치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가 그 작업을 할 것이다. 그냥 뭐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지엽적일 수 있다. 그 달러가 다시 지금 이제 꽤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화라든지 뭐 러시아가 중국과 또 뭘 하려고 하고 요럴 때 이제 이거 끝내고 다시 달러 전 세계 완전 독점 구조로 가기 위해서 트럼프는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 약달러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난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네. 트럼프가 그렇게 정말 미국을 네.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한다 그러면 예. 오히려 한국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협상을 해서 같이 게 맞춰갈 많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네. 않고 그냥 트럼프는 그 2기 집권 동안 본인을 좀 더 유명하게 만들고 본인이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개인이 예 그러면 지금 뭐 그런 기대도 있잖아요. 오히려 해리스가 집권을 하면 해리스는 그냥 바이든 2기, 오바마 3기이기 때문에 네.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냥 전략적인 인내를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어떤 본인의 레거시를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취한다든지 물론 네. 그 과정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근데 본인의 이름만 높이고 본인의 어떤 실리만 챙기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어떤 그런 전제는 좀 뒷전으로 해놓고 네. 그냥 북한과 접촉하는데 만남에만 뭐 치중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갔으면 좋겠고 네. 본인의 어떤 실리나 그런 것만 챙겨서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차라리. 바람도 있네요. 우리가 미국이 갖지 못한 또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잖아요. 뭐죠? 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오, 인터넷 비교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여러분 사용하실 때 옮기실 때마다 물론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48만 원 최대 그리고 정수기 30만 원 그리고 유심칩 변경하실 때 최대 30만 원 총합 108만 원까지 여러분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 없었죠? 네. 분명히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네, 미국에 살다 오셨습니다. 2달 전까지.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1670-2571 하나로 전화하셔서 한국에만 있는 인터넷 비교원 네, 연락하시고요. 장르만 여의도를 보고 왔다 이렇게 하시면 추가 사은품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바꾸실 때 또 유심칩 변경하실 때 정수기 바꿀 때
꼭 인터넷 비교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혹시 당황하셨나요? 네, 방금 네.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이게 갑자기. 바로 캐피탈리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 이제 될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정훈 교수님은 미국 대선 당일날도 오시죠? 네, 우리 김 기자 네. 덕분인지 때문인지 하여튼 네. 때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JTBC 오셔서 네, 또 네. 당일 이제 생방송 특별 생방송에도 아마 맞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날은 그날도 오시나요? 제가요? 네. 저 없이 될까요? 예, 이 시간은 이제 장르만 여의도 네. 특집 아니, 워싱턴 미국 특집으로 해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네. 진행을 미국 합니다. 대선에 저 없이 어떻게 저 돼? 뉴스룸 생각해서. 뉴스룸도 나오시고 예. 뉴스룸은 이제 뭐 가시고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네. 장르만 여의도 시간에 네. 또 미국 대선 저 특집. 뉴스룸에 나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굴 낯짝이 있죠. 어떻게 뉴스룸까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네, 그날 미국 대선 특집으로 장르만 여의도도 꾸려지니까 거기도 많이 와주시고 하여튼 두 분도 미국 대선 특집 날 다시 한번 예. 좀 활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필규 기자님 그리고 서정건 교수님은 보내드리고요. 다다음 주네요, 그죠? 예. 다다음 주 수요일쯤 예, 다시 맞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